네, 이어서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조금 전에 이슈 분석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이 문제를 이제 국회에서 지금 여야 간의 여러 가지 이견으로 충돌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까지 그래서 여야 간 전면전, 전방위로 여야 대치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이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순방과 비속어 논란으로 이제 정치권 파장이 점점 더 확전 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에 나서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약 10분 후에 6시에 본회의가 속개될 예정인데요. 정의당이 이제 그 표결에 불참 선언을 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가결이 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해임 건의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인 속내가 과연 어떤 것이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 의원께 먼저 여쭤볼까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효과는 없습니다. 근데 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거의 명확해졌죠. 오늘 아침 출근길 문답에서. 그럼에도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는 저는 여론전이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그 여론 지형이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부정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결국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를 제기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유리할 게 없습니다. 그건 반대로 따지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이 표결로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네. 네. 예,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비속어 파문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사과를 하지 않은 점을 부각시키는 정치적 포석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빈손 외교라는 이유를 내세웁니다만 역대 그 한미 정상회담 보면 이것보다 훨씬 실패로 끝난 그런 한미 정상회담도 많았었는데 왜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까지 꺼내 들었느냐. 지금 굉장히 국내에서 핫하게 지금 타오르고 있는 비속어 파문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사과에 거부하니까 결국 대통령이 사과하면 될 일을 대통령이 사과 안 해갖고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까지 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거부권 행사하면은 여론이 결국 대통령이 사과하면 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라는 식으로 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금 최전선에 서 있게 되는 셈이죠. 네, 조금 전 그 이슈 분석에서는 살펴봤습니다만 역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이제 통과가 된 게 6번이었고 그중에 5명의 장관이 물러났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했었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박진 장관의 능력이 탁월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워딩상 이게 사실상 해임 건의안에 대한 거부권으로 해석이 되는 거 아니냐, 시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거부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임 건의를 국회에서 했는데 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거부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는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걸 보면 명백하게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하는 걸 좀 표시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잠시 뒤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표결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치적 부담, 민주당은 그런 걸 상당히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냥 시사 정도가 아니고 저는 명확히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명확히 입장 표명을 한 것이다. 네. 예, 저도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발언도 있고 사실 또 이거를 받아들여 버리면요. 오히려 모양이 우스워지는 건 윤 대통령이가 이렇게 문제가 커진 이유가 윤 대통령 본인이 사과를 안 했기 때문인데 본인은 사과를 안 하고 장관이 날아가니까 그걸 대통령이 수용하느냐. 굉장히 비겁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윤 대통령은 거부를 할 거고요. 문제는 거부를 했을 경우에 그 정치적 부담은 어쩌면 대통령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그
이 외교적 실수 그리고 비속어 파문에 대한 국민 여론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제기한 해임 건의를 대통령이 거부한 거는 어쨌든 그 부담은 질 수밖에 없고 이제까지 보면은 아까 이제까지 6번의 네. 그 해임 건의안이 있었는데 5번은 수용했거든요. 그 5번이 다 정치적 이유로 그 제기가 된 거거든요. 제가 그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DJ 때 해임 건의안 올라왔을 때 제가 청와대 출입해하고 직접 봤었는데 그때 정치적 이유로 이렇게 제기가 됐던 건데 그러면 대통령이 받아들인 거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는 그러한 그 어떤 협치의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받아들였던 건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지지율도 낮은데 굉장히 좀 국회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대립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여론이 흐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네. 네, 대통령실과 여당은요, 이번 논란의 본질이 자막 조작과 편파 보도로 인한 국격 훼손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MBC를 항의 방문했고 오늘은 대검의 MBC 취재진을 고발을 했는데요. 이걸로 국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국면 전환이 이걸로 가능할 거라고 보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지지층을 결집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의 본질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이 아니라 그 이른바 좌파 언론과 야당이 결탁해갖고 보수 정부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사태처럼 또 다른 어떤 선동과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계속 과시함으로써 자기 지지층, 즉 보수 지지층을 좀 결집해갖고서 지금의 좀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는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원 유착 프레임이요? 예. 네네. 그렇죠. 아니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딱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비속어, 그다음에 바이든 이런 거죠. 근데 아마 비속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할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사과해 버리면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MBC에서 달았던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무슨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듯한 인상을 받거든요. 네. 본인이 아마 그거는 참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규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사과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전 현직 원로 정치인 예를 들면 이제 유인태, 이재호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윤 대통령의 사과나 이제 그 입장 표명, 유감 표명이 한마디면 사실 끝났을 해프닝이 지난주에 끝났을 게 지금 이렇게까지 일을 키웠다 이렇게 좀 비판의 목소리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비속어와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침묵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은 그 이유가 이제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후에라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나 유감 표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이제 그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은 선 진상 규명 후 사과다 이제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대국민 메시지 유감 표명 나올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비속어와 바이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 특히 윤 대통령의 입장은 이 바이든 부분에 관한 진상규명을 먼저 하고 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비속어 부분을 뭐 사과를 하더라도 하겠다 이런 걸로 보여요. 이건 선후 관계고 어찌 보면 선택의 문제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비속어 파문을 일정 기간 끌고 가는 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본인이 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러나 적어도 바이든이라는 그 소리가 없었는데 사실 제일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러니까 없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 기억 안 나는 거는 비속어 부분이고 네. 바이든이라고 하는 부분은 안 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해서 책임 소재를 먼저 밝히겠다. 그러면 여론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저는 뭐 조금 다르게 보는데 오늘 아침에 그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검사 출신이지 네네. 않습니까? 조응천 의원이 그 라디오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검사 생활 한 10년 하면은 이 XX 저 XX가 입에 붙는다. 그러니까 그게 일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게 뭐 상당히 그 사건에 접근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뭐 그때 이 XX라고 얘기한 거는 뭐 어떤 미국 의회든지 그게 한국 국회든지 누구에게 어떤 적대감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를 얘기했던 거죠. 근데
본인은 그게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는데 해프닝이고 사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고서 뭐 국격 훼손이니 뭐 하면서 공격해대니까 야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어떤 검사 특유의 자존심, 오기가 발동해갖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이제는 사과할래야 사과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팩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일단 이 XX라는 거를 김은혜 홍보수석은 인정했다가 그 뒤에 대통령실은 그것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해버렸거든요. 바이든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와갖고 대통령이 다시 뭐를 사과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을 바꿔야 되는지도 굉장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과하기도 굉장히 쉽지가 않고 지금으로서는 뭐 대통령은 계속 하면서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전선을 확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전선을 확대함으로써 아예 이참에 MBC와 같은 어떤 방송들의 지금 경영진이 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임명된 경영진이 뭐 MBC, KBS, YTN 다 있는데요. 이런 방송에서의 어떤 이른바 코드가 맞지 않는 기원장들을 좀 바꿔버리자라는 그런 그 어떤 시나리오까지도 그 윤석열 정부 내부에서는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제 오늘 진행이 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여야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어제 첫 교섭단체 연설 데뷔전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기본만 28번을 언급하면서 기본사를 강조했고 또 4년 중임제 개헌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설에 나선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정치 정상화의 방점을 찍고 민생과 경제를 강조했는데 이렇게 여야의 대표 연설 주목할 부분이 있었는지 들어볼까요? 저는 뭐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이재명 대표가 그 개헌 2024년 총선 치를 때 개헌을 공약으로 걸겠다. 그리고 4년 중임제 네. 개헌을 하자라고 얘기한 게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아마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건 상당히 그 토론과 좀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해지는 수많은 비판도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왜 자기 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느냐. 의회도 존중하고, 뭐 시민사회단체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건데, 이런 그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는 게 과연 그 4년 중임제 개헌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4년 중임제 개헌으로는 지금 대통령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과연 그 4년 중임제 개헌이란 건 아마 화두가 곧바로 이렇게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무리로 솟아오를 텐데 그 방향이 4년 중임제일지 아니면 진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이원 집정제일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들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해갖고 국회 내 그리고 국회 밖에서 굉장히 좀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아니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헌 논의는요. 사실 이게 왜 과거에 블랙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시작이 되면 자 그다음부터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뭐 기본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뭐 등등 해가지고 조항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여야가 아마 첨예하게 대립하고 여야뿐만 아니고 학자들 간에도 이 문제와 관해서 논란이 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논쟁은 처음에 시작을 하면 끝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헌 논의를 지금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에 야당에서 먼저 제기를 했다는 거는 어찌 보면 국면, 지금 현재 사실 이재명 대표 수사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면을 전환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있다고 보고요. 실제 개헌 논의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당에서 호응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이슈가 다 여기로 빨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이재명 대표의 이 문제는 주목은 끌지만 그 의도에 대해서 여당은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보면 MBC 문제에 대해 굉장히 집중한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사실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그 어떤 특정 언론과의 갈등 뭐 이런 부분은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박 기자님 먼저 들어볼까요? 예, 지금 비속어 파문이 결국 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까지 확산이 됐는데요. 이런 와중에서 지금 잊혀지고 있는 게 바로 경제와 민생 아닙니까? 지금
환율은 원달러 환율은 계속 폭등하고 주식시장은 폭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의 관심도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아갖고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실종된 경제를 찾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 오늘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연설을 보면 사실은 여야가 아주 대척점에 서 있는 논쟁적인 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거는 결국은 사실은 지금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됐고, 근데 문제는 제1야당의 대표가 바로 대선에서 경쟁했던 이재명 후보가 제1야당의 대표였다는 점이 저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제가 거의 대선 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대선 연장전 전국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국정감사를 앞둔 여야의 대치 전국 상황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